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11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도 지난 노트에 이어 동적 프로그래밍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노트를 통해 동적 프로그램 살펴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작은 문제를 이용하여 정의하고 그 작은 문제를 버텀업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 설계 기법이 왜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설명해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처음 연구한 분이 리처드 벨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무한 회사는 미 공군으로부터 연구 기금을 주로 받아 미 공군에서 필요한 연구를 주로 수행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설계 기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하는 실제 연구 내용을 숨기고 미 공군에 설득하여 기금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이 좋아할 이름을 자신의 연구에 붙인 것이 동적 프로그램입니다. 문제 크기를 받는 동적 테이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설계 기법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존 전수조사나 분할 정복이나 탐욕적 기법과는 이 이름에서 주는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벨맨이 직접 한 말을 언급한 말을 보면 원래는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플래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또 다이나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멀티 스테이지, 즉 여러 단계를 거쳐 해결책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요즘은 동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동적 계획법, 동적 계획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메모이제이션, 태블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노트에서는 4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탐욕적 알고리즘을 설명했을 때 소개했던 연기서열 문제, 그 다음에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와 관련해서 벨만과 포드, 플로이드 워셜, 그리고 TSP 문제, 여기 이제 3가지 알고리즘이 소개될 텐데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염기 서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8장에서 언급한 문제입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의 유사성, 얼마나 2개의 염기 서열이 유사한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매칭시켜야 돼요. 매칭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이 페널티 점수가 최소화되는 배치를 찾고 그 점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염기서열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사한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서열 문제는 4가지 문자 AC, GT로 구성되게 되겠고 각 염기서열의 길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는 6개, 다른 하나는 5개입니다. 물론 실제 염기서열은 이보다 훨씬 길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문자열이 주어지는데 그 문자열의 길이는 X와 Y의 길이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해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매칭하냐에 따라서 그 매칭 결과에 대한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요 두 개를 매칭을 했는데 이제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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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를 이렇게 매칭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G, G, C, A 이렇게 매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 경우와 이 경우에 그 배치되는 그 매칭되는 점수는 동일하겠죠. 요게 매칭이 안 됐고 요건 서로 다른 문자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했을 때 이것의 점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경우에는 서로 일치했죠. 일치하면은 페널티 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G 문자는 X의 G 문자는 공백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갭 페널티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T와 A 이 경우는 일치시켰고 서로 다른 문자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러면 mismatch 페널티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 점수는 문자들마다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문자면 일정한 페널티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널티 점수, 전체 페널티 점수는 요 알파 XY와 알파 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둘 다 양의 정수인데 둘 다 뭐 어떤 페널티 점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같도록 일치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원래는 서로 다른 길인데 결국은 같은 길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중간에 공백 같은 것을 넣어서 두 문자열의 길이를 같도록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와 Y가 원래 시작은 서로 다른 실제 서로 같다 하더라도 그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넣고 뭐 하다 보면 달라지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가면 두 개의 그 배치했을 때는 두 개의 X와 Y의 문자열이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같아진 형태대로 비교를 해서 그 배치의 페널티 점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전수조사에서 모든 가능한 배치들을 다 찾아보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능한 배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동적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늘 우리가 해왔듯이 뭔가 얘가 최종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경우를 나눠서 그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답의 구조를 파악해 가지고 점화식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점화식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우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 최적화의 구조를 살펴봐서 점화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최적화의 구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칭시킨 그 문자열의 길이들은 서로의 길이들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X에 갭을 추가한 X 스타가 있고 Y에 갭을 추가한 Y 스타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최종적인 우리의 답이라고 했을 때 X 스타의 길이와 Y 스타의 길이는 같습니다. 물론 이때 불필요한 갭의 추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페널티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갭과 갭을 일치시키는 거죠. 아까도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공백 이렇게 일치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랬듯이 맨 끝에 있는 답의 맨 끝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의 구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위치에 대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마지막 끝에 xm이라는 문자와 yn이라는 걸 정렬한 경우예요. 얘의 원래 끝에 있는 문자 그리고 얘의 원래 끝에 있는 끝 문자들을 서로 일치시킨 거예요. 최종 해가. 그렇게 될 수 있고 xm과 xm의 마지막 문자와 갭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이 있고 갭과 yn을 정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갭과 갭의 정렬은 무의미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 갭들 정렬하면 이거는 뭐 무한정으로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페널티 점수만 높아지니까. 그래서 딱 요 세 가지 경우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정렬하고 나면 요 정렬하고 남은 요 부분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재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 결과를. 그래서 이 xm 마지막 문자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남는 것들은 x 프라임이 되겠고 yn을 사용했을 때 남는 것들을 y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게 AGGCT, AGGCT 그리고 AGGCA죠. 그렇죠? 그러면 y 프라임은 요게 되는 거고 x 프라임은 요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재기적인 거가 되겠죠. 이 두 개를 일치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 두 개를 다시 일치시키는 그래서 최적의 해를 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y 프라임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x 프라임과 y를 또 요 경우에는 x와 y 프라임을 에 대한 문제로 그 문제가 치환이 되겠죠. 그러면 요 각각 경우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 xm과 yn이 정렬한 첫 번째 경우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배치는 최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으로 배치해서 요 두 개를 배치시켰을 때 나머지 요 두 개의 배치는 최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최적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애로 바꾸면 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얘가 더 최적이야. 그럼 얘 대신에 얘로 바꾸고 요거를 일치시킨 애가 더 최적의 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최적해의 부분해는 또다시 그 부분 문제의 최적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성립해야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실제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주로 최적 뒤에 가서 살펴볼 텐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최적화 문제들의 특징은 최적해가 있으면 그것의 일부는 또 그 일부 문제에 대한 최적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와 y 프라임 배치는 최적이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m과 갭을 정렬했으면 x 프라임과 y의 배치는 최적이 돼야 되겠고 x와 y 프라임의 배치도 최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일치했을 경우에. 즉 최적해는 다시 부분 문제의 최적해로 구성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점화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화식은 PIJ, I와 J를 일치시킨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XI와 YJ를 일치시킨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개를 뺀 i-1, j-1의 페널티와 얘를 합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i와 j를 일치시키지 않고 i와 갭을 일치시킨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고, j와 갭을 일치시킨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민 값이 최종 pij 값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찾은 점화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화식을 찾으면은 우리는 bottom up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top down으로 하고 메모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는 앞으로 메모이제이션보다는 bottom up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i와 0을 여러 개 일치시킬 수 있는데, 즉 이 값은 i 곱하기 알파 갭, 요것도 j 곱하기 알파 갭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P05라는 것은 다섯 번째 문자까지, y 문자의 다섯 번째까지 갭으로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A, G, G, C, A. 그럼 남았죠. 근데 여기 또 공백으로 일치시켜야 되겠죠. 두 개까지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값들은 다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 케이스. 밑으로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코드를 구성하면은 n 곱하기 1, n 플러스 1 배열을 만들어서 0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갭으로 i 곱하기 알파 갭으로 설정을 해놓고 요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산됐던 값들을 갖고 와서 그 다음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요 알파 xi와 yi는 문자를 일치시킨 건데, 두 개의 문자가 일치되면 요 값은 0이 되겠고, 일치가 안 되면은 갭 페널티가 아니라 이제 미스매치 페널티가 되겠고, 보통은 이 미스매치 페널티는 일정한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뭐 A와 T가 됐든 C와 A가 됐든 그 차이는 뭐 달리 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은 값을 주고 만약에 문제를 풀면 그 XY가 뭐냐에 따라서 그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공통 페널티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MN이 됩니다. MN. 그리고 이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최소 페널티 점수를 알아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배치가 최소 페널티인지 알고 싶으면 다시 리버스 해서 PMN으로부터 되돌아가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거꾸로 해서 어떤 값으로 AIJ를 계산했는지 보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얘가 됐으면 갭하고 일치한 거고, I와 J를 그러니까 I번째 X에 있는 I번째와 갭을 일치시킨 거고, 요 경우는 Y에 있는 J번째와 갭을 일치시킨 경우고, 이건 서로 일치시킨 경우니까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동해 가면서 이제 찾으면 되겠고, I = 0 또는 J = 되면 남은 것은 갭으로 일치시켜서 최종적인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문제, 이진 검색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는 이진 트리인데, 이 트리의 각 노드에 키를 할당하는데,
여기에 10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키들은 10보다는 작고 이쪽에 있는 키들은 10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5가 있고 여기 5가 있으면 얘는 10보다는 작고 5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log n의 키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 검색 트리는 트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트리는 5가 키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즉, 맨 꼭대기 루트에 어떤 값이 놓이게 되냐에 따라서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겠고, 보통 우리가 여기에 값을 추가하면 이렇게 트리가 있을 때 17을 추가한다 봅시다. 17은 5보다 크니까 1로 오고 10보다 크니까 올라오고 15보다 크니까 여기에 자리하게 돼요. 그러면 차례대로 우리가 1, 3, 5, 7 이런 순으로 그 키들을 삽입하게 되면 선형 트리 형태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검색은 선형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진 트리가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균형 이진 트리가 돼야 됩니다. 균형 이진 트리이면은 트리 높이가 옵티멀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이진 트리를 유지하게 되면 log n의 검색 비용을 제공할 수 있고, 트리 맵, 트리 셋 이런 자료 구조들은 균형 이진 트리, 뭐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있고 뭐 ABL 트리라는 게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트리입니다. 이런 트리들은 삽입하면서 위치들을 바꿔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진 트리인데, 이걸 바탕으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주어진 값들이 있을 때 이 값들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유효한 이진 트리는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이진 트리는 값을 어떤 순서로 삽입했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7, 5, 1 순으로 입력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고, 5부터 입력하고 1, 7하든 5, 7, 1 하든 이 모습이 됩니다. 1, 5, 7을 하게 되면 이 모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어떻게 데이터를 삽입했는지에 따라서 트리의 모습이 결정이 되겠고, 요거는 균형 트리이지만 요것과 요거는 균형 트리가 아닙니다. 즉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트리의 높이를 봤을 때 그 차이가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균형 트리인데 얘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는 2, 이쪽으로는 0이에요. 그래서 균형 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균형 트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검색키마다 검색하는 빈도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트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색 키들이 있고 검색해야 될 키들이 있고 그 검색하는 키들을 검색하는 빈도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최적화된 이진 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살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빈도의 비균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진 트리에 저장된 값들을 모두 똑같은 빈도로 검색을 하면 균형 이진 트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텐데, 어떤 거는 많이, 어떤 거는 되게 적게 검색을 할 경우에 그러면은 검색 빈도는 그러니까 검색의 효과는 트리를 균형이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야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균형이고 요거는 균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X의 검색 빈도는 80%고 Y와 G의 검색 빈도는 10%예요. 그러면 이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평균 검색 비용은 어떻게 되냐? X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하나, 두 번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 트리의 경우에는 2 곱하기 0.8, Y를 검색하는 비용은 1이고 0.1이고 G를 검색하는 비용은 2니까 2 곱하기 0.1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검색 비용은 1.9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리를 만들게 되면 X는 하나니까 1 곱하기 0.8이 되고 Y는 2가 되죠. 2 곱하기 0.1, G는 3 곱하기 0.1이 됩니다. 그래서 1.3이 돼요. 즉 이렇게 균형이 아니지만 검색 빈도가 X가 더 많이 검색이 되고 나머지가 덜 검색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키가 1부터 n까지 있을 때 각각의 빈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빈도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이진 트리를 구성하는 것이 최적의 이진 트리가 될까?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 키가 n개가 있고 이것들에 대한 검색 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검색 키의 실제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빈도만 중요합니다. 이 키 값들은 그냥 1부터 n이라고 가정을 해도 문제의 그 만들어진 트리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얻고자 하는 출력은 평균 검색 비용이 최소화되는 이진 검색 트리이고요. 각 i의 검색 비용은 depth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이게 depth가 0이고 depth가 1입니다. 그런데 이 x의 검색 비용은 1 더하기 1이죠. 얘는 0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epth, 그 키가 놓여지는 노드의 depth에 1을 더한 것이 그 노드에 있는 키 값을 검색하기 위한 비용이 될 것이고, 전체 평균 검색 비용은 이 각 노드의 검색 비용에다가 확률을 곱한 것입니다. 요 식이 그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최소가 되는 트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키값의 실제 키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1부터 n이라고 가정해도 문제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요걸 계산하는데 여기에 키값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들의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합이 1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의 합이 1이 넘을 수는 없죠. 합이 1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냥 합이 1이라고 보통 가정하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틀이 없는 키의 검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 안에 있는 애들만 검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트리에 없는 애를 검색하게 되면 트리의 높이만큼 필요하게 돼요. 물론 트리가 균형 트리가 아니니까 어떤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검색 비용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X보다 작은 애를 검색하면 이쪽은 없으니까 바로 알게 되겠고, G보다 큰 애를 찾으려면은 쭉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에 없는 값들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제 트리를 최적화해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동적 프로그램 살펴보고 있으니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탐욕적인 방법이 가능한지,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적인 기법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보면 x가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x를 맨 위에 루트에 놨습니다. 즉 빈도가 높은 것을 위에 놓을수록 유리할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빈도가 낮은 것을 밑에 놔야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러면 그런 직관을 이용해서 탐욕적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탐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겠는데, 만약에 키 비용이 이제 가장 빈도가 낮은 키를 루트에서 멀리 놓는다. 그러면 4가 1이니까 4가 맨 아래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트리를 만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보다는, 그런데 얘가 더 효과적이가 되겠습니다. 맨 그 빈도가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을 루트 쪽에 놓는 것이 얘보다는 더 그 평균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빈도가 낮은 것을 가장 멀리 놓는 방법을 해서 트리를 구성하는 것은 답이 안 된다. 발레를 하나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탑다운으로 가장 높은 것을 꼭대기에 놓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즉 되게 그 빈도가 높은 애들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하죠. 그럴 경우에는 꼭 높은 애를 걔 꼭대기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얘가 더 효과적입니다. 34인 2가 루트가 가는 것이 아니라 34인 애가 루트가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놓다 보면 4가 너무 높은데, 너무 이제 낮은 레벨, 그 낮은 데프에, 높은 데프에, 높은 깊이까지 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탐욕적인 방법을 써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에서 루트의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 한 가지 흠입니다. 탐욕적인 방법을 했을 때 어떤 애를 루트로 해야 되는지, 얘를 해야 되는지, 얘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높은 것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높은 애들이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가 뭐가 되는지 알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보면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수조사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모든 경우를 다 만들어가지고 최적의 트리를 찾아내겠다. 즉 검색키가 1부터 n으로 구성된 최적의 BST 루트 키 값이 r이고, 이것의 왼쪽 오른쪽 부분 트리가 tr이라고 하면 tl과 tr은 1부터 r-l, 오른쪽은 r 플러스 1부터 n으로 구성된 값들의 최적의 BST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선 루트로만 가정을 하면은 n개가 존재하겠죠. 물론 이게 n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TL도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죠. 1부터 R-1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서브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얘도 R 플러스 1 N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논외로 생각하고 여기에 루트로 될 수 있는 것은 N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우리가 키들을 이용해서 BST를 만들면 그 BST의 루트가 될 수 있는 것은 N개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이 트리가 최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얘도 최적해야 되겠고 얘도 최적해가 돼야 돼요. 뭘 최적해냐면 요런 노드로 구성된 또 요런 노드들이 그 주어진 P1부터 PR-의 빈도를 가졌을 때 요렇게 구성해야 가장 최적이 돼야지만 이 전체가 최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적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면 점화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점화식의 핵심은 부분 문제의 최적해가 전체 문제의 최적해가 된다는 것을 돼야지만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버텀업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가 최적화 문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즉 이게 최적해가 되려 그러면 얘가 최적해, 얘도 최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T가 최적해이면 그것의 부분 트리도 최적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때 모순에 의해서 증명할 건데요. TL이 최적이 아니라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최적해인데 이렇게 그려진 TL이 최적이 아니에요. 1부터 R-1로 구성된 트리이긴 하지만 괴로 구성된 최적의 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TL 스타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최적해가 되는 얘가 아닌 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얘로 교체를 하면은 이것의 비용은 어떻게 되냐? 얘보다는 더 작아져요. 얘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것은 처음에 이 자체가 최적이라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즉 얘가 최적이 아니면 얘가 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그것은 TL에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TR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최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 최적이네라고 바꾸면은 이 솔루션이 더 좋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잠깐만 보면 CT 요 원래 거의 그 최종 평균 검색 그 비용은 모든 애들의 SI들과 PI의 곱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빼내면은 PR이라는 요거를 하면 R은 검색 비용이 1이죠. 그러면 PR로 할 수 있고 요쪽 애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은 여기보다 여기가 하나씩 여기가 이제 1이고 나머지들은 얘가 여기로 올라온다고 치면 요거 자체를 트리로 생각하면은 원래 거에서 1씩 빼줘야 돼요. 요 비용을. 그러면 그 1씩 뺀 거를 다 하나씩 빼면은 그 PI들을 다 합한 것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실제 요 값들은 뭐가 되냐면 그냥 요 자체를 독립 트리로 봤을 때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이 1이나 또는 1보다 작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T는 1 더하기 CT의 CTR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꾼 CT 프라임도 같은 이유에서 이렇게 되고 얘가 얘보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얘가 더 좋다고 했으니까 더 작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CT가 얘보다 작겠죠. 근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최적이라고 처음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 최적 이진 검색 트리는 최적화 문제이다. 즉 얘가 최적이면 얘도 최적, 얘도 최적이라는 것이 됩니다. 최적 이진 검색 트리 문제는 최적화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안 것 같아요. 즉 검색키가 이렇게 있을 때 1이 루트가 되는 트리, 또 2가 루트가 되는 트리, 또 n이 루트가 되는 트리를 다 구해서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최적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뭘 착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모든 i에 대해서 1에서 i-1, i 플러스 1 n을 n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결해야 되는 것은 i부터 j까지 모든 경우죠. 모든 i부터 j에 대해서 BST의 최적해를 구해야 실제 최적해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트리를 계속 재기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애들이 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는 3부터 5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3번, 그리고 4번부터 4번이 트리면 5번부터 10번. 이렇게 트리를 찾는 게 아니라 1, 2, 3,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6에서 8,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야지 전체 그 최적화된 트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서 점화식을 계산해 보면 CIJ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1n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키로 구했을 때에 이 최소가 되는 검색 비용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일반화해서 i에서 j까지로 검색을 해보면 이 i에서 j로 했을 때 i부터 j까지 중에 하나가 루트가 되는 그런 애들을 모두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 고려했을 때 밑으로 된 것들은 또다시 재기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 개념을 적용을 시키면은 요 형태가 됩니다. 즉 모든 PI부터 PJ까지의 그 빈도를 다 더하고 그 서브트리들의 그 최적화된 서브트리를 갖고 와서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애가 CIJ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늘 똑같으니까 빼낼 수가 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요거에서의 민값과 얘를 더한 값이 CIJ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찾으면 되는데 탑 다운이 아니라 바텀 업, 작은 것부터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찾아내는 건 C 4개가 있을 때는 C1, 4를 찾고자 하는데, 얘를 찾으려면 11, 22, 33, 44, 12, 23, 34, 13, 24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얘를 다 찾으면 이걸 이용해서 14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표 형태로 보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돼요. 얘를 이용해서 요것들을 계산하고, 얘를 이용해서 요걸 계산하고, 얘를 이용해서 요걸 계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n by n인데 그것의 실제 값들은 반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쪽이 i고
이쪽이 j예요. 그러면 원래는 i도 1부터 n이고 j도 1부터 n인데 여기에 형태를 보면 얘는 i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갔고 이쪽은 0부터 n-1로 갔습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개수는 이쪽은 n개 아니죠. 여기도 n 플러스 1개고 여기도 n 플러스 1개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배열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이것들을 직접 구현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양쪽이 n 플러스 2가 되도록 계산하는 거예요. n 플러스 2개의 배열을 확보해서 필요한 초기화를 해가지고 쭉 요 순서대로 계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 요걸 활용하게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요거는 i가 i부터 j까지죠. 아래 대입해 보면 그러면 가장 작을 때가 i-1 더하기 i 플러스 1의 j가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i와 i-1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쵸? i와 i에서 더 커야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i번째 노드가 루트가 됐고 나머지가 서브트리가 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가 j가 있는 경우에는 j인 경우에는 j-1이 되고 j가 됩니다. 얘도 말이 안 되는 애죠. 얘도 의미가 없어요. 얘는 경우는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도 계산해야 되고 얘도 계산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얘들은 0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산한다고 치면 총 n 플러스 2개를 잡아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로 구현할 수도 있어요. 더 작은 공간을 가지고도 DP, 그 태블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n 플러스 2, n 플러스 2개로 세팅을 한 다음에 요것들은 0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i-1이라는 건 이제 왼쪽 부분트리가 없는 경우, 오른쪽 부분트리가 없는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요거를 다시 보시면 돼요. 얘랑 그리고 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항상 똑같은 여기서 if문으로 이게 i-1일 때 검사를 안 하게끔 할 때는 요것만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if문을 없애고 0을 줘서 다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0으로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는 작은 크기의 문제부터, 즉 여기에 보면 크기가 1인 노드들이 하나만 구성된 트리, 노드들이 2개인 트리, 그 다음에 3개인 트리, 4개인 트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요거입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크기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s를 활용해야 되니까 0부터 n-1로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i는 1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n-s까지. 왜냐하면 이 i가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고려하게 되면 4라는 건
크기 2에서는 없죠. 크기 3에서는 3으로 시작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n-s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전체가 이런 방법으로 쭉 계산하게 되겠고, 최종 결과는 1n 값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1n.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비용은 여기 폼은 요 민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포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n 3승, 전체적으로는 n 3승 비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좀 더 최적화하면 실제 n제곱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면 n 3승의 그 최적의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